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존 데이터존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통합을 활용한 머신러닝 거버넌스 현대화 배우기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터, 머신러닝 전문가인 마이그레이션 앤 모더니제이션 솔루션 아키텍트 전소영입니다. 저와 함께 컨테이너, 데브옵스, 보안 전문가인 솔루션 아키텍트 조성철 님이 오늘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은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머신러닝 거버넌스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마존 데이터존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통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를 활용한 머신러닝 거버넌스 현대화 데모 시나리오와 페르소나를 설명드리고 시나리오에 따른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머신러닝 거버넌스 구축의 수고와 복잡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머신러닝 개발 속도와 거버넌스 생산성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을 통한 기업, 비즈니스 가치 혁신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인프라 환경 내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빠르게 획득하고 머신러닝 학습과 배포 워크플로우의 높은 생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위한 리소스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리소스를 격리하거나 감사하는 작업은 매우 수고스럽고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로 인하여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가치 실험과 인사이트 도출 시간이 지연되거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간 협업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머신러닝 거버넌스 구축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AWS는 아마존 데이터존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의 통합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데이터존은 데이터 포탈, 비즈니스 카탈로그, 게시와 구독, 워크플로우, 프로젝트와 인프라 환경 생성을 제공하는 AWS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데이터존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통합이란 아마존 데이터존의 인프라 환경으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통합을 통한 머신러닝 거버넌스 현대화의 주요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세이지메이커 인프라 관리의 현대화입니다. 잘 설계된 세이지메이커 청사진을 제공하여 프로비저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보안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머신러닝 프로젝트 관리의 현대화입니다. 데이터존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사용 사례의 맥락에 맞는 다양한 도구와 사용자 간의 협업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관리의 현대화입니다. 데이터존에 자동화된 자산 게시와 구독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의 정확성과 기계학습 모델 구축 및 배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드 작성 없이 모델 개발을 가능케 하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캠퍼스 서비스와의 통합은 이를 극대화합니다. 이 부분도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모를 통해 배워볼 머신러닝 거버넌스 현대화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관인 옥탱크 뱅크는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대출 신청 절차를 자동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서로 다른 4개의 조직이 참여하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거래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룹니다. 모든 데이터와 모델은 기업의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접근 권한이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4개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관리자 팀의 밥은 아마존 데이터존을 관리하며 도메인, 프로젝트, 데이터 레이크 환경, 세이지메이커 환경을 생성하고 관리하며 보안과 시스템의 신뢰성을 책임집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의 찰리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 레이크에 게시하며 보안 가이드에 따라 게시된 데이터의 구독 승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과학자 팀의 앨리스와 데이비드는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구독하여 사기 탐지 모델과 신용카드 리스크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게시하며 구독 요청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델 검증팀의 제키는 데이터 과학팀에서 게시한 모델을 검색하고 구독하여 이러한 모델들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게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데이터와 모델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협업을 통한 워크플로우의 신속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머신러닝 거버넌스 아키텍처를 현대화하여 거버넌스 준수에 소요되는 수고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으며 이 아키텍처는 세 개의 AWS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AWS IAM 아이덴티티 센터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싱글 사인온 환경을 구현하고 사용자 그룹, 권한, 사용자 관리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데이터존입니다. 4개의 조직이 머신러닝 거버넌스를 준수하여 데이터와 모델을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모델 검증자가 데이터를 구독하여 모델을 훈련하고 게시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들의 주요 특징은 AWS의 완전 관련 서비스로 코드 구현의 수거 없이 몇 번의 클릭으로 머신러닝 거버넌스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으로 데모를 통해 현대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데모는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파트의 첫 단계로 AWS IAM 아이덴티티 센터 콘솔로 로그인하여 데모를 위해 설정한 사용자 그룹과 사용자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마존 데이터존 관리자 역할을 맡은 밥으로 AWS 콘솔에 싱글 사인온을 사용해 로그인한 후 데이터존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메인 생성, 데이터 레이크, 세이지 메이커 등의 인프라 환경에 대한 청사진을 설정할 예정이며 데이터 과학자 팀을 위한 데이터 포털의 프로젝트 생성과 멤버 추가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 인프라 환경 생성도 포함됩니다. 이제 설명을 마치고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조직을 위한 그룹이 생성되어 있으며 어드민 그룹에는 밥, 데이터 엔지니어 그룹에는 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에는 앨리스와 데이비드, 이밸류에이터 그룹에는 제키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존 관리자인 밥으로 AWS 콘솔의 아마존 데이터존 서비스로 이동하여 데이터존 도메인을 생성하겠습니다. 도메인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메인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저는 리테일 뱅킹 라인 오브 비즈니스 약자로 도메인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자체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설정에서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이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을 통해 데이터 레이크와 레드시프트 환경 청사진이 활성화되며 환경 생성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역할이 생성됩니다.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완료한 후 도메인 생성을 클릭합니다. 리테일 뱅킹 라인 오브 비즈니스 도메인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도메인 설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정의 데이터를 게시하고 여러 계정의 인프라 환경을 생성할 수 있도록 계정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데모에서는 계정 연결 요청과 수락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은 데이터존의 인프라 템플릿입니다. 지금 현재 4가지의 기본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AWS 서비스 청사진, 기본 데이터 레이크 청사진, 아마존 레드시프트 환경인 기본 데이터 웨어하우스 청사진,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기본 세이지 메이커 청사진입니다. 기본 세이지 메이커 청사진은 비활성화가 기본 설정이므로 템플릿을
선택하여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이지 메이커 활성화를 위해 새 역할을 생성하거나 기존 역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루 관리 액세스 역할, 레드시프트 관리 액세스 역할, 세이지 메이커 프로비저닝 역할이 설정되었습니다. 세이지 메이커 환경에서 사용할 S3 버켓을 기본 버켓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 청사진을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 가능토록 선택합니다. 청사진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도메인 사용자 관리입니다. 데이터 존 데이터 포털에 SSO 사용자의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관리에서 IAM 아이덴티티 센터의 사용자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모든 사용자와 그룹이 도메인에 자동으로 할당되도록 할당 필요 없음 옵션을 선택하고 도메인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상단의 데이터 포털 열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하단의 데이터 포털 링크를 클릭하여 데이터 포털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밥으로 로그인 되었음을 오른쪽 상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구성원을 추가하겠습니다. 구성원 추가를 클릭하고 사용자 유형에서 SSO 그룹을 선택하고 역할로 프로젝트 소유자를 선택합니다. 이름으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입력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에 속한 앨리스와 데이비드가 해당 프로젝트의 구성원으로 추가됩니다. 구성원 추가를 클릭하고 정상적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과학자 구성원이 사용할 세이지 메이커 인프라 환경 생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환경 프로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환경 프로파일 이름, 설명,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기본 세이지 메이커 청사진을 선택하고 파라미터 세트를 직접 입력을 선택합니다. AWS 계정 파라미터의 계정과 리전을 선택합니다. 환경 프로필의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도메인 인증 방식을 SSO로 선택하고 네트워크 액세스 방식, KMS 키 아이디, VPC 아이디와 서브넷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소스로 3가지 옵션이 있으며 글루만 해당 옵션을 선택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이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세이지 메이커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및 스키마가 게시 가능하도록 선택합니다. 환경 프로필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제 세이지 메이커 환경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경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만든 세이지 메이커 환경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파라미터를 직접 입력을 생략하고 환경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세이지 메이커 환경이 해당 어카운트에 생성됩니다. 생성이 완료된 후 프로젝트의 분석 도구로서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의 링크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통해 세이지 메이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데모 첫 번째 파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솔루션 아키텍처 조성철 님이 두 번째 파트 데모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조성철입니다. 계속해서 데모 시나리오 설명 및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인 찰리가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이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앨리스가 찰리가 게시한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사기 탐지 모델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카탈로그의 모델을 게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검증자인 제키가
앨리스가 생성한 모델을 구독한 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시나리오에서 데이터 존 관리자인 밥으로 데이터 포털에 로그인 후 대출 신청 프로젝트 및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 환경까지 생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게시하여 이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사용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인 찰리로 대출 데이터 레이크 프로젝트에 로그인했습니다. 오른쪽에 이미 설정한 아테나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여 아테나 쿼리 편집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샘플 데이터셋을 준비했습니다. 샘플 데이터셋을 실행하면 신용카드 거래 테이블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산 카탈로그에 해당 자산을 게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른쪽 분석 도구에서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 환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 환경은 대출 데이터 레이크 프로젝트 내에 설정한 환경입니다. 왼쪽 탐색 패널에 자산을 클릭하겠습니다. 대출 데이터 레이크 프로젝트 내 자산 페이지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은 데이터 엔지니어인 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소유 자산 탭에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자산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자산에 대한 개요와 메타데이터 양식, 스키마, 리비전 히스토리 탭에 있는 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자산을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게 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카탈로그에 게시됩니다. 그러면 자산 카탈로그 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찰리가 소유한 자산이므로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클릭하여 자산 카탈로그 탭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 카탈로그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은 데이터 존 도메인에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고 구독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엔지니어가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게시하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앨리스가 카탈로그에 게시된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셋을 구독하여 대출 신청 프로젝트에서 찰리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사기 탐지 모델을 구축하는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앨리스로 로그인했습니다. 이전 시나리오에서 관리자인 밥이 앨리스가 속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을 대출 신청 프로젝트의 구성원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개요 화면에서 대출 신청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요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분석 도구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버튼을 클릭해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열겠습니다. 앨리스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사기 탐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셋을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탐색 패널에 프로젝트 자산을 찾을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대출 신청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3개의 탭이 있는데요. 먼저 구독한 자산은 구독자가 아마존 데이터 존 비즈니스 카탈로그에서 승인을 받은 자산의 모음으로써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액세스 요청을 승인해야만 구독자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 자산은 프로젝트 멤버만 검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인벤토리 내 자산 모음으로써 아마존 데이터 존 비즈니스 카탈로그에 명시적으로 게시되기 전까지는 도메인 내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카탈로그화함으로써 조직의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자산 카탈로그 탭에 있는 검색창을 사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해당 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해당 데이터의 내용을 보고 사기 탐지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셋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산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산에 대한 개요와 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게시한 데이터 소유자에게 접근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구독을 클릭하겠습니다. 자산 소유자인 데이터 엔지니어 찰리가 앨리스의 접근을 승인하기 위해 요청 이유를 입력합니다. 사기 탐지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이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접근을 승인해 주세요 라고 입력한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제 자산 소유자가 이 요청을 보고 앨리스의 접근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사기 탐지 모델에 해당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앨리스는 자산 소유자인 찰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독한 자산에서 이 데이터셋을 볼 수 있는데요. 앨리스가 이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주피터랩에서 이 데이터를 소비하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쿼리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주피터랩을 클릭합니다. 이미 스페이스가 생성되어 있으며 주피터랩을 열기 위해 열기를 클릭합니다. 앨리스가 주피터랩에서 구독한 데이터셋을 찾아 사기 탐지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왼쪽 탐색 패널에서 구독한 자산을 찾기 위해 데이터 검색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대출 신청 프로젝트의 구독한 데이터셋에 대한 모든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셋이 글루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이 보기에서 아테나 연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확장하면 대출 신청 프로젝트 구독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고 구독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트북에서 쿼리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 노트북에서 데이터셋을 보고 쿼리하여 세이지메이커 모델 레지스트리에서 모델을 훈련하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가 신용카드 거래 구독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 구축을 마친 후 세이지메이커 모델 레지스트리에 사기 탐지 모델을 구축하고 등록했습니다.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왼쪽 탐색 패널에 있는 모델을 클릭하여 사기 탐지 모델을 찾습니다. 사기 탐지 모델을 클릭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모델을 게시하기 위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모델을 프로젝트 인벤토리에 게시하여 프로젝트 멤버만 이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산 카탈로그에 게시하여 도메인의 모든 사용자가 모델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모델을 자산 카탈로그에 게시하여 평가자인 제키가 대출 평가 프로젝트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산 카탈로그의 게시를 클릭합니다. 이제 모델이 자산 카탈로그에 게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가 사기 탐지 모델을 자산 카탈로그에 게시한 후 대출 신청 프로세스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 모델을 구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거래 구독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새 모델인 신용카드 리스크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패널에서 캔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캔버스를 열어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캔버스 콘솔에서 왼쪽 탐색 패널 상단에 있는 데이터 웬귤러를 클릭합니다. 임포트 앤 프리페어에서 데이터셋 유형으로 태블러를 선택합니다. 임포트 태블러 데이터 화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가 글루 타입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로 아테나를 선택합니다. 아테나 데이터 소스에서 대출 신청 프로젝트에 대한 구독 데이터베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오른쪽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모든 데이터를 SQL에서 편집하는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 후 하단에 있는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캔버스 데이터 웬귤러 콘솔에서 새로운 데이터 플로우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잠재적인 데이터 품질 문제를 식별하고 권장사항을 얻기 위해 데이터 통찰력 얻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석 만들기 설정에서 분석명을 입력하고 대상 컬럼을 선택한 후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제 데이터 품질 및 통찰력 보고서가 생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데이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확인 후에 모델 생성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셋 이름을 입력 후 익스포트를 클릭합니다. 데이터셋을 익스포트하면 콘솔 하단에 데이터셋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모델 만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모델명을 입력하고 모델 구축을 위해 예측 분석 옵션을 선택한 후 생성을 클릭합니다. 모델 빌드 설정 화면에서 먼저 예측할 컬럼을 선택합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이 예측하려는 대상 컬럼을 선택하면 모델 미리 보기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빠른 빌드를 선택해서 모델을 생성합니다. 모델 생성이 완료된 후 왼쪽 탐색 패널에서 마이 모델스를 선택합니다. 생성한 모델이 레디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서는 생성한 모델에 대해 모델 상태를 심층 분석할 수 있으며 예측 옵션을 사용하여 모델을 테스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모델에 대해 보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3개의 아이콘을 선택해서 모델 레지스트리의 추가를 선택합니다. 새 이름을 지정하거나 기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제 모델이 세이지메이커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데이터 카탈로그에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앨리스가 구축한 모델의 평가자인 제키로 로그인했습니다. 제키가 멤버로 있는 대출 평가 프로젝트에서 앨리스의 사기 탐지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최상의 후보 모델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모든 프로젝트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분석 도구에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클릭하여 모델을 검색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자산 페이지로 이동하여 모델을 찾습니다. 대출평가 프로젝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 탐지 모델을 찾기 위해 자산 카탈로그를 클릭하고 사기 탐지 모델을 찾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앨리스가 게시한 사기 탐지 모델이 비즈니스 데이터 카탈로그로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통해 찾고자 하는 모델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기 탐지 모델을 클릭한 후에 보시는 것처럼 사기 탐지 모델의 개요와 관련된 모든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구독을 클릭합니다. 이 모델에 접근하기 위해 앨리스가 접근을 승인하도록 요청 이유를 제공하겠습니다. 평가 목적으로 이 모델이 필요합니다 라고 입력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후에 앨리스가 구독 요청을 승인하게 되면 평가자인 제키는 해당 모델에 접근한 후 이 모델을 사용하고 배포하여 사용 사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모를 통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아마존 데이터존의 통합을 다루었습니다. 인프라 제어 및 권한을 설정하고 기계학습 프로젝트에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데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ML 자산을 공유하여 구성원이 자신의 ML 사용 사례에서 이러한 자산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통합을 통해 ML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ML 및 데이터 거버넌스를 간소화하여 조직이 기계학습 인프라, 데이터 및 ML 자산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AWS 스킬 빌더를 소개합니다. 30개 이상의 AWS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셀프 학습 가이드는 물론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